아까 또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22번 삼국통일 첫 번째 사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왕은 또한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관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했다. 나는 이거를 그냥 시기가 무열왕 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백제왕을 말하는 거죠. 읽어보면 문맥상. 그렇지 않아요? 계백한테 시켰다며. 백제왕이어야 되지. 나는 그냥 무열왕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열왕이 아니고 시기는 무열왕 때가 맞지만 신라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왕이 누구? 의자왕이겠지? 문맥상 그게 맞죠? 네, 그렇네요. 그거 정정 하나 하고 내신좌평부터 할 차례죠. 네 번째 거. 자, 봅시다. 자, 내신좌평을 두어 왕명출납을, 내두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내법좌평은 예법과 의례를, 위사좌평은 수기병사를, 조정좌평은 형벌과 송사를, 병관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게 했다. 총 몇 개죠? 6개지. 6좌평제. 그래서 이거는 6좌평제구나.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내신좌평이 왕명출납을 담당한다고 했죠? 이 내신좌평 같은 경우는 상좌평의 역할을 해요. 앞에서 상좌평이 수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내신좌평이 상좌평을 수상을 담당하기도 한다. 네, 한다. 자, 그리고 물론 자, 여러분 중에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내신, 내두, 내법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어. 그리고 지난번에 시험을 봤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시험을 한번 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 수험 기간이 1년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내법, 내신, 내두, 조정, 병관, 위사. 가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이왕이야. 그게 더 중요하죠. 고이왕 때 만들었구나. 6좌평제가 성립된 건 어느 왕? 고이왕. 자, 일단 6좌평이 고이왕이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를 분야별로 다 외우는 건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긴 해요. 알겠죠?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긴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볼게요. 유리왕 9년 17등급의 환희를 설치하였으니 1등급 이벌찬, 2등급 이찬, 3등급 자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이벌찬. 자, 그래서 6등급은 아찬이라고 하는데 중하찬에서 사중하찬까지 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골품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왕 때, 유리왕은 누구냐면 신라 3대 왕이 유리왕인데 어쨌든 이렇게 골품제가 정비가 되다가 골품제가 어느 정도 성립한 시기는 정비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정비된 시기는 법흥왕 때 정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밑줄 쳐 있는 거 보세요. 자, 중하찬에서 사중하찬까지 있다. 자, 골품제 중에서 중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중의제. 중의제라고 하는 건 자, 승진의 한계가 있잖아요. 6두품이나 5두품이나 4두품은 승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승진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승진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를 중의제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방 나왔던 것처럼 6두품은 6관등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이 6관등 아찬에 3중하찬, 4중하찬까지 등급을 4개로 쪼개면서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제도를 중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중하찬에서 4중하찬까지 있다. 이 부분은 중의제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기억하는 거냐면 6두품은 아까 6관등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두품은 어디까지? 10관등 대나마 그리고 4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다.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 승진 등급을 알아둬라.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볼게요. 법흥왕 때는 태대갓간부터 대하찬까지 자색, 아찬부터 급찬까지는 비색, 그리고 대나마부터 남하는 청색, 대사부터 선저지까지는 황색 옷을 입었다. 자, 그러면 지금 색깔이 몇 개? 자, 단, 비, 녹, 네 가지 색깔이죠? 자, 사색 공복제도를 마련한 건 어느 왕 때? 법흥왕 때. 네, 그게 중요하죠. 자, 법흥왕이구나. 자, 그 다음에 집사성의 본 이름은 품주이다. 진덕여왕 5년에 집사부로 고치고
흥덕왕 4년에 집사성으로 고쳤다. 중시는 1인으로 진덕여왕 5년에 설치했는데 경덕왕 때 시중으로 고쳤다. 대하천에서 이창까지는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 즉 지금 여기서는 집사부 시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부 시중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징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하철에서부터 이창까지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된다라는 건 징벌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왕의 권한이 세지면 집사부 시중도 세지죠.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세졌으나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왕권이 약화됐기 때문에 집사부 시중도 약화되죠. 자, 그래서 집사부 시중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우리는 경제 파트 가봅시다. 20페이지 경제 파트. 자, 삼국의 수취제도라고 해서 세는 품목, 오필, 곡식은 5섬, 조는 상호가 1섬, 그 다음 7말, 하우는 5말이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자, 첫 번째, 세가 인두세잖아요. 자, 그리고 세는 인두세고 조는 토지에 관한 세금인데 여러분 세가 더 높아요? 조가 더 높아요? 나의 질문이 좀 이상해? 자, 보세요. 세는 품목 5필에 곡식 5섬, 조는 상호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제일 높은 거가 1섬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하고 조 중에 뭐가 더 많아? 세가 많지. 왜냐면 인두세가 더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논에서 수확이 나는, 그러니까 땅에서 생산을 하는 거는 생산량이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생산량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노동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세가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세금이 훨씬 많잖아. 아, 인두세 중심이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세금을 낼 때 조는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맞아요? 조는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자, 거기서 조는 상호, 그 다음 하호 이렇게 나눠지지. 그럼 몇 등급으로 나눠? 3등급. 아니죠. 상중하로 나누는 거지. 상호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하호잖아. 그러면 3등급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조는 3등급.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봅시다. 삼국시대는 아직 세금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달라. 그러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 사료를 보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지. 지금 제가 말했던 금방 여기 지금 첫 번째 사료나 이런 걸 보고 말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직 정비되기 전이니까. 통일이 돼야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통일되기 전이라 나라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품목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외울 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가 그냥 지금 던진 건 만약에 제시문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 제시문을, 요 사료를 보고 그럴 때 아, 이 말이구나. 제가 지금 첫 번째 사료를 보고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인두세하고 조, 세하고 조 중에 뭐가 더 많아? 세가 더 많아. 아, 인두세 중심이구나. 두 번째, 조라고 하는 세금을 거둘 때는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어서 세 등급으로 나누는구나. 두 가지를 지금 첫 번째 문장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첫 번째는 그냥 요 사료를 보고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세는 포목, 명주, 실과 삼, 쌀을 내었는데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았다. 아, 그래서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받는구나. 이 정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이 된 자를 징발해서 위례성을 수리했다. 자, 보통은 성인 남자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 남자를 동원할 때 통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16세 이상. 그런데 여기는 15세. 그래서 삼국 간의 전쟁이 활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 남자로 보는 연령이 좀 낮은 편이라는 거죠. 16세가 아니라 15세라는 거야. 그래서 아, 15세 이상이구나. 여기서 딱 15세 이상이 나오는 순간 아, 통일 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이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15세야. 알겠죠? 나라 상관없고 그냥 15세 이상부터를 성인 남자로 본다? 아, 이거는 통일 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마립간. 마립간인 거 보니까 신라죠. 자비마립간 11년 가을 9월 하슬라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이하인 성을 쌓았다. 자, 성인 남자가 15세 이상이구나. 아, 통일 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진대법으로 갑시다. 왕 16년 10월 왕이 진량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보고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가난해서 품팔이에서 어머니를 부양해서 모셨는데 품팔이 할 곳이 없어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울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담당 관청에 말해서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에 곡식을 내어 가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이게 곡식을 구워주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자, 이 제시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밑줄친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밑줄친 왕은 어느 왕? 고국천왕. 네,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 때는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부족을 행정적 오부로 정비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고국천왕의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고국천왕의 업적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세 번째 볼게요. 봉사왕 2년 8월 모용회가 침범하였다. 신성태수 북부 소영 노고자가 기병 500을 거느리고 왕을 맞으러 가다가 적을 만나 공격하니 모용회의 군사가 패배해서 물러갔다. 왕이 기뻐하며 노고자에게 고노자에게 벼슬을 더하여 대형으로 삼고 동시에 공림을 주어 시급으로 삼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를 나누어 주었잖아요.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신에게 지급한 거겠죠. 그래서 공신에게 토지를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고구려의 귀족과 평민. 자, 나라는 산마도인데 대가들은 경작하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 우리 아까 이거 좌식자라고 하는 표현. 이거 나오면 고구려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좌식자가 1만 명이나 된다. 자, 하오는 먼 곳에서 쌀이나 나달, 물고기, 소금 등을 저어다가 날라서 대가에게 공급하였다. 그래서 좌식자라는 표현이 고구려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5번으로 갈게요. 후한 요동태수 최식이 말하기를 지금 요동에는 쟁기로 농사를 짓는데 끌채의 길이가 4척이어서 서로 도는데 방해가 된다. 2마리 소를 사용하는데 2사람이 끌고 한 사람이 쟁기를 잡고 간다. 등등등. 그래서 여기서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경.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그냥 후대 책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고 실제로는 이 우경에 대한 기록은 신라 지증왕 때가 최초예요. 그래서 그냥 우경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1페이지 자 봅시다. 지증마립간 3년 3월에 주군의 책임자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관장하게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 논밭가리를 하였다. 자, 지증마립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6세기 초 지증왕 때 우경실시. 자, 이렇게 어느 왕이라고 딱 콕 집어서 얘기했죠? 이게 이제 지증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경은 언제부터 실시야? 지증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료가 모두 나와 있죠? 알죠? 다 중요. 네, 5개 다 중요. 요거는 여러분 순서대로도 알아야 되고 토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6번 중요하다. 첫 번째. 신문왕 7년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자, 지금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자, 그 다음에 신문왕 9년에 자, 1월에 내외간의 노급을 협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자, 노급 폐지. 자, 그 다음에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성덕왕 정전 지급. 자, 그 다음에 경덕왕 3월에 여러 내외간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경덕왕 노급 부활.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온 거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소성왕 원년 3월 청주 건호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 소성왕. 자, 국학의 노급 지급. 자, 요 내용이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순서도 중요하다. 순서. 자, 그리고 요 토지가 중요하죠. 관료전, 노급, 정전.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관료전. 자, 관료전이라는 건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귀족 관료, 진골 귀족 관료.
귀족 관료라고 씁시다. 자, 그러니까 난 진골 귀족인데 공무원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주는 토지가 관료전이지. 자, 그러면 이 관료전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토지냐?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노급은? 노급도 똑같아요. 귀족 관료 또는 관료 귀족. 나는 진골인데 공무원. 자, 그런데 노급이란 토지는 조세 수취뿐 아니라 노동력 징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이란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서 귀족한테 더 혜택이 많은 토지는 노급이지. 노급.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문왕이잖아요.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은 왕권이 세다고 했어요. 전제 왕권이 확립되는 시기니까. 자, 그러면 왕이 세지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사람은 진골이지. 그래서 왕이 세? 그러면은 진골은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왕권이 세니까. 그래서 혜택이 더 많은 토지가 둘 중에 어떤 거? 노급을 없애버렸지. 하지만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줘야 되니까 월급으로 혜택이 조금 있는 토지를 준 거예요. 그게 뭐? 관료전. 관료전은 주고, 왜냐면 혜택이 조금 있으니까.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고 그 대신 뭐는 할 수 없어요? 노동력 징발은 할 수 없는 토지잖아요. 혜택이 조금 있는 토지야. 이건 줘. 그 대신 혜택이 많은 토지는 없애. 왜냐면 왕권이 세니까. 그리고 정전은 백성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그럼 이런 거지. 그전에는 노급으로 귀족들 밑에서 시달리다가 백성들도 토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 당연히 왕에게 충성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겠죠? 세금 꼬박꼬박 내면 왕권이 안정되는 거니까. 재정이 확충되니까. 그래서 정전도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토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전 지급도 아직까지 왕권이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됐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귀족이 세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반대로 말하면 왕권이 약화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노급이 부활됐다고 왕권이 약화됐구나, 귀족의 힘이 세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는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이 토지의 특징을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관료전이 혜택이 많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토지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토지의 이름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관료전인지 노급인지 정전인지 등등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히 신문왕 때 관료전이 먼저 지급됐는지 노급이 먼저 폐지됐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둬야 돼. 알겠죠? 관료전이 먼저예요. 알겠죠? 관료전 지급이 먼저, 노급 폐지가 나중.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마지막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청주 건호 현우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 자, 여기서는 지금 국학생이라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국학이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관청에도 노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국학이면 관청인데 학교인데 그러면 관청에게도 노급을 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관청에도 노급을 주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 자, 6번 토지제도 변천은 5개의 문장 다 중요하다.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자, 동시전은 지중왕 9년에 설치했다. 가문 2명 관등이 남하에서 대남하까지인 자로 임명하였다. 서시전은 효소왕 때 설치하였다. 남시전은 역시 효소왕 때 설치하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신라에서 최초로 시장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지? 그건 소지왕. 맞아요. 5세기 소지왕. 여기는 지금 6세기 지중왕이잖아요. 아니고 최초의 시장은 소지왕. 5세기 소지왕. 자, 그러다가 이 소지왕 때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장이 할 일이 많아지고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증왕 때 동시전이라는 걸 확대한 거죠. 말하자면 지증왕 때 동시전으로 개편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통일을 했어. 인구도 늘어났죠. 산업도 발전했죠. 그래서 시장이 2개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경주죠. 이때는 경주에 동시가 있어. 근데 시장이 2개 더 생겼어. 그게 효소왕 때 서시, 동시. 자, 그리고 동시, 동시전, 서시와 남시, 서시전, 남시전. 이거는 시장. 이거는 감독관장. 그러니까 동시를 설치하면서 동시전을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동시, 동시전 설치. 알겠죠? 지증왕 때 서시, 서시전, 남시, 남시전은 효소왕 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2개를 같이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시장, 감독관장.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 볼까요? 자, 통일신라 귀족의 생활, 재산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 여기서 노동이라는 건 노비 노자에 아이 동자예요. 그러니까 노비 아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노동이 3,000명, 그러니까 노비가 3,000명이고 비슷한 수의 갑옷과 무기, 소, 말, 돼지가 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마다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구워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과 같은 어떤 뭐라고 해야 돼? 특혜를 가진 또는 뭐 세력을 가진 그런 세력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 진골귀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진골귀족이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을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민정문서. 뭐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너무 중요하지. 네, 시험에 너무 잘 나오지. 자, 쭉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고을의 사해점촌을 조사하니 마을 크기가 5,725보이고 공연수는 자, 공연수라고 하고 여러분 호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호는 가호를 말하는 거죠. 가호, 집이죠, 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거를 집. 알죠, 여러분? 가호를 이렇게 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민정문서에서는 연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공연, 뭐 기해연 이런 식으로 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민정문서에서는 가호를 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공연수, 연이 호야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중하연, 하상연, 하하연이 5호이다. 자, 중하, 하상, 하하가 있다. 그럼 총 몇 등급으로 나누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중하, 중상중하, 하상중하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중하연이 있고 그 다음에 하상연이 있고 하하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등급이 나오려면 뭐 중하연, 하상연 이렇게 나오려면 총 몇 등급으로 나눠야 돼? 9등급. 그래서 가호는 몇 등급으로 나눠? 9등급. 알겠죠? 가호는 9등급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마을의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합치면 얼마고 그 가운데 전부터 살아온 사람과 3년 사이에 태어난 자를 합하면 145명이 된다. 자, 3년 사이에 태어난 자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건 이 문서를 몇 년에 한 번 만든다? 3년에 한 번 만든다. 3년마다 작성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이 29명, 조자가 7명, 추자가 12명, 소자가 10명. 자, 그 다음에 3년간 태어난 소자가 5명, 제공은 1명이다. 지금 정, 조, 추, 소, 제공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는 나이로 사람을 나눈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1살에서부터 9살까지는 소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고요. 자, 그래서 가호는 9등급이지. 인구는 6등급. 인구는 성별, 연령별 6등급. 성별은 남녀, 연령은 나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구는 성별, 연령별 9등급. 아, 가호는 9등급인데 이거 얘기 안 해줬네. 인정에
다소에 따라서 9등급. 인정은 사람. 다소는 많고 적음.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너네 집에 식구 많아? 네, 그걸 가지고 9등급. 그래서 집은 9등급. 인구는 6등급. 요거 지금은 여러분이 딱 눈으로 보니까 안 헷갈리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인구 6등급, 가호 9등급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줄이냐? 7번째 줄에 6번째 줄 가축으로는 말 25마리 전부터 있었던 거 3년 사이에 보충된 거 소 22마리 전부터 있었던 거 3년 동안 늘어난 거 3년을 계속 강조하는 거 보니까 3년마다 작성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논, 백, 이결, 관모전, 자, 내시령답, 그 다음에 연수유답, 촌주가 직위로 받은 거, 마전. 자,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 그냥 안 쓸게요. 관모답은 관청에게 지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시령답은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연수유답은 거기 나와있죠. 촌민이 받은 거라고 해서 연수유답은 아무래도 민전이거나 정전일 것이다. 민전이라는 건 개인이 가진 토지, 정전이라는 건 아까 성덕왕 때 받은 거 있죠. 네, 그거일 것이다. 정전이거나 민전이거나. 자, 아니면 촌주가 직위로 받은 거 촌주위답이라고 그래요. 촌주위답이라고 하는 건 촌주가 이런 거 작성을 하는 대가로 받은 거. 자, 그 다음에 마전이라는 건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경작지. 자, 관모답 관청, 내시령답 관리, 그리고 연수유답이라고 써있죠. 그거는 백성들 거. 그 다음에 촌주가 받은 거 촌주위답, 그리고 마을 공동 경작지를 마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유실수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서원경 부구대 4개의 촌락. 서원경은 청주. 그리고 8세기 이후, 8세기 후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경덕왕이나 원성왕이나 요 시기일 것이다.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8세기 후반 이후. 그 다음에 3년마다 촌주가 작성. 그런데 촌주라고 하는 사람은 토착민. 토착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니다. 토착민은 그 지역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토착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정문서에서 중요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정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인구 6등급, 가호 9등급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장보고로 넘어가 볼까요? 자, 장보고가 원래는 당나라에서 무령군 소장 그러니까 군인을 하다가 신라로 돌아와서 흥덕왕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비로 끌려가는 걸 봤으니까 내가 해상 기지를 군사 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청해진을 완도에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건 어느 왕 때? 흥덕왕 때. 거기 나와 있죠. 흥덕왕 때. 앞에서 제가 사치금지령까지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료 보세요. 시중 우징이 청해진으로 들어가 대사 궁복과 여기서 말하는 궁복이 장보고예요. 궁복의 이름, 궁복이 이제 장보고죠. 궁복과 결탁하여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김양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집하여 해중으로 들어가 함께 거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왕이 군사를 패하여 달아나고 왕은 잡혀서 살해되었다. 자, 왕위쟁탈전에서 밀려난 귀족 우징이라는 사람이 장보고를 찾아와서 나 왕되게 좀 도와줘 라고 도움을 청했더니 이 장보고랑 같이 거사를 해서 결국에는 이 우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도와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장보고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장보고랑 했던 약속이 뭐냐면 네 딸을 왕비 삼아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고 그의 아들인 문성왕 때 자, 왜 아직도 내 딸을 왕비 안 만들어주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청해진 대사 공복이 자기 딸을 왕비로 맞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장보고의 난. 이게 장보고의 난이죠. 자, 그래서 장보고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아직 뵌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높은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옌니는 고향을 하직할 때 치쿠젠 태수의 서신을 받아 대사에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청해진을 경유해 본국으로 가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장보고 대사께서 대사에게 가시어 상세한 사정을 말씀드려 주십시오. 자, 맨 마지막에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해서 옌린이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쓴 기행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승려가 일본에서 출발해서 당나라로 들어가서 당나라의 법화원이라는 절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적산 법화원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에서 도와준 게 장보고예요. 그래서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에서 장보고를 칭송하고 있죠. 장보고 대사께서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잘 당나라에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해 대외 교역으로 갈까요? 자, 발해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삼배, 옥주의 풀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우의 붕어 등이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발해의 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잖아요. 그래서 요 15부의 여러 부의 지금 특산물을 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뭐 시험에 뭐 무슨 부에 뭐가 나냐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지만 그냥 이거는 발해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솔빈부에 말에 밑줄 쳐 있잖아요. 이게 특히 유명해서 이게 특산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솔빈부의 말이 지금 체크가 돼 있을 뿐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음. 자, 용원의 동남쪽 연해에는 일본도이다. 남해는 신라도이다. 압록은 조공도이다. 장령은 영주도이다. 부여는 거란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해에서는 무영로, 오도가 있어요. 길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가 영주도, 조공도, 거란도, 일본도, 신라도. 자, 그럼 뭐 우리 다 알겠네. 거란 가는 길은 거란도, 일본 가는 길은 일본도, 신라 가는 길은 신라도겠지? 나머지 2개는 당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당으로 가는 육로는 영주도, 해로는 조공도. 그래서 그냥 2개는 당. 거란도는 거란, 일본도는 일본, 신라도는 신라.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오도라고 하는 무영로가 놓여져 있었는데 자, 발해의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가 상경이죠. 상경에서 출발해서 동경은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쭉 일본으로 가게 되면 요게 일본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육로야. 여기서 이제 바다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서 남경은 지금의 함경남도쯤. 지금으로 하면 함경남도. 우리가 아는 행정구역으로 하면 함경남도쯤인데 여기가 남경이에요. 자, 상경에서 동경 거쳐서 남경까지는 육로. 신라 가는 길은 육로지? 다 육로구나. 여기도 쭉 내려가면 신라도. 그래서 자, 동경 거쳐서 일본 가는 길은 일본도. 그 다음에 남경 거쳐서 신라로 가는 길은 신라도.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중간에 도시를 체크한 거예요. 자, 상경이 수도. 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경 거쳐서 일본으로 가면 일본도. 그 다음에 동경 찍고 남경 찍고 신라로 가면 신라도. 복잡한가? 복잡하면 이것만. 알겠죠? 이건 지금 제가 지도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하지마. 이것만 해.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요거.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아요. 거의 일본 가는 건 길은 일본도, 신라 가는 길은 신라도. 요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해 대외 교역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고대 사회로 이어서 갈 건데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갔네. 다음 시간에 조금 빠르게 나갑시다. 이 교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볼 거지? 복습은 한번 할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사료를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면 기본서의 그 파트를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랑 기본서를 같이 놓고 보는 게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르겠으면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거.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이 2중, 3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료니까 사료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료만 읽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설명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기본서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 공부를 하면서 사료를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한두 번 그렇게 여러분이 좀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다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